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서울페이가 더욱 속도를 냅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0%, 이달 말쯤 윤곽이 드러난다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당내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광진구의회 의장단 선출이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성북구 정릉차고지의 지상구 활용 방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기념관을,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중구 동화동 문화공원과 주차장 사업을 두고 주민들은 조속한 시행과 주민 친화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에 이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첫 폭염경보도 내려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가 임시회 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 내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결국 의장단 구성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광진구의 제7차 본회의, 민주당 내에서 투표를 통해 재선의 고양석 의원을 최종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결선 투표가 예정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서 의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추윤구 의원을 비롯해 광진 을 지역 의원들은 당내 투표가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강압적인 행위였다며 투표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광진 갑 지역과 을 지역 의원들 간 의장 선출에 대한 알력 다툼 때문에 의장 선출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성원을 마치고 이게 표를 계산을 해보시면 의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섣불리 교양식 방법으로 14명이 다 홍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망신이에요. 16일 열린 광진구의 제8차 본회의 현장. 이번엔 양당 의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의장 선출 투표는커녕 본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217회 임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사례를 선포합니다. 12일과 16일 모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의장단 구성은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회기인 217회 임시회는 이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회기가 넘어간 만큼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탓에 자칫 지난 5대 때 38일간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기록을 경신하는 게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가 지하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상공간 활용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건물까지 노후화돼 지역 슬럼화 현상을 부추기던 정릉 차고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지만 대체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았던 상황. 토지주인 서울시는 대안으로 차고지를 지하에 두고 지상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 공간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현재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상 공간에 시인의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고지 뒤쪽으로 신경림 작가의 자택이 있는 만큼 지상 공간에 문학관과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차고지로 인해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해당 부지엔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민 편의시설의 그 활용도도 떨어지는, 공간의 활용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시나 성북구청에서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주민 서명도 675명 상당의 서명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갈등으로 차고지 리모델링 공사가 더 늦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설계가 나왔으면 해야지. 언제까지 뭐 이걸 그냥 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뭐라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게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미루고 있다가 언제 할 거냐고 이게. 이에 대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달로 예정됐던 착공은 또다시 미뤄지게 된 상황. 뭐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고민도 해보고 일단은 이걸 뭐 구청장이 혼자 결정한 사안은 아니니까 제가 다각도로 의견은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의 지혜도 모을 수 있도록 할게요. 주민기피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릉차고지. 미흡했던 의견 수렴 과정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중구에서는 동별 주민인사회가 한창입니다. 동화동에서는 지난 5일 공사가 중단된 동화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중구 각 동을 돌며 열리는 주민인사회. 동화동에서는 동화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관련해 새로 마련될 공원과 주민시설이 박 전 대통령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박정희 가옥의 앞마당의 형식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의 광장, 기억의 마당, 지하 1층의 전시실은 현재까지도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공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과 예정된 공사 기간을 넘기지 말아달라는 주민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이 공사를 중개하면서까지 이게 하루에 한 1,500만 원씩 손해를 봐요. 뭐 저기 장비, 뭐 임대료 이런 게 하면은 지금 한 2억 정도 하는 손해가 됐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진행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서구청장은 오는 17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지상 녹지 공간과 지하 1층 주민시설의 조성을 놓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시됩니다. 다목적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다목적실 용도가 그 초, 중고 청소년을 위한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원에다가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잔디와 잔디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 구청장은 해당 시설들을 교육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구 백인 원탁회의를 만들어 구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백인 원탁회의에서는 공원의 설계,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용도를 포함한 전체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은 저는 교육과 관련된 공원, 교육과 관련된 편의시설이었으면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공원 논란이 일단락되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지만 통행 불편과 진출입로 설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올여름은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물러가면서 폭염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이상 폭염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각종 온열 질환에 대한 대처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들끓는 가운데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렇듯 일주일가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말부터 40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 환자 수가 180명 늘어 전주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폭염 발생 시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볕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두통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을 느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쪽방촌과 1인 가구 등 더위 취약계층은 주변 무더위 쉼터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해야 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구청,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 설치돼 있으며 폭염 경보 발효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까지 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는 벌써부터 말복 기세를 보이는데 아직 절기는 초복입니다. 초복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한 그릇을 전달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마포구의 한 행사장에 나가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아현 1동 경로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린다고요?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아현 1동 경로당 앞에서는요,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네, 현재 제 뒤로 삼계탕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동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뒤로 보시면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85인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리된 백숙은 잠시 후 12시부터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게 되는데요. 오늘 백숙 전달 행사는 아현 1동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제가 봉사단체 연송자 회장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백숙 삼계탕 나눔 행사 어떻게 좀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참사랑 봉사단은요, 2004년도에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10년 넘게 지금 한 15년 됐죠? 그렇게 우리 주부들이 처음에는 한 20명이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월 회비를 10,000원씩 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례를 했어요. 돈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뭐 크게는 못 해드리고 구림 노인정만 찾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초복이라서 1년 동안 건강하시라고 이제 삼계탕 잔치했고 또 다른 때는 소고기 불고기 그걸로 또 이제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회원들이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열심히들 이렇게 늘 도와줘서 저는 많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이렇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마련됐는데 이렇게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맛있게 잡숫고 또 저기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초복날을 일부러 잡았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삼계탕 잔치를 했는데 너무 뿌듯하죠.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은 우리 이 저기 공덕동이 어르신들이 다른 동보다 참 많습니다. 홀몸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참사랑에서 1년에 한 번씩 봄에는 홀몸 어르신들 모시고 또 온천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봉사단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삼계탕을 준비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 예. 잠시만 이동해 보시면 이쪽에 오늘 경로당에서 회장님도 나오 계신데 한번 경로당 회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봉사단에서 초복을 맞아서 삼계탕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해 주시는 이렇게 분들 보면서 이렇게 기분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참사랑 봉사단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초복을 맞이해서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가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듯 무더위 속에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삼계탕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 회원들이 십시 일반으로 마련한 돈으로 준비한 행사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초복 맞아서 무더운 여름 삼계탕 드시면서 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현 1동 경로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마포구의 한 삼계탕 나눔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시약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대학원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건물에 있던 60여 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들이 실험 준비 중 실습관에서 보관 중이던 포름산을 잠시 책상에 올려놓은 사이 물리적 원인으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마포구 서강대학교 기계공학 서버실에서 과전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동산과 서버렉 등이 불에 타 2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2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이 객실 내부와 온수배관, TV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천장 내 전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있는 강남구 개포 사동에선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매년 개포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데요. 최근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국악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취타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 행렬이 펼쳐집니다. 한국 무용과 전통 악기 연주는 흥을 불러옵니다. 매년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열리는 강남구 개포 사동의 개포골 국악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이런 지역 축제의 특색을 살려 골목 상권의 중심 지역에 특별한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한옥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간판과 청사초롱을 본뜬 보안 등 꽃화분을 설치해 전통의 멋스러움을 담았습니다. 아유, 너무 좋죠. 국악에 맞게끔 모든 면이 많이 좋아지고 또 느낌도 많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바람이 담긴 국악의 거리엔 특별한 게 숨어 있습니다. 바로 주민 참여로 시작해 주민 참여로 끝난 겁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주민 참여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리를 만든 겁니다. 개포 사동은 강남구 중에서 제일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거리를 우리 개포 사동의 상권 살리기 운동, 개포 사동을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국악의 선율과 문화가 흐르는 개포 사동 국악의 거리에선 올해도 10월에 주민과 상인, 국악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개포골 국악 어울림 한마당이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기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까지 등장했는데요. 예비 아빠들이 퀴즈도 풀고 육아 상식도 배우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얀색 보드에 자신 있게 답을 적어봅니다. 며칠 또는 몇 달 뒤엔 아이를 맞이하게 될 예비 아빠들의 퀴즈 대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을 수도 있는 육아 상식과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빠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크자. 예비 아빠는 문제를 풀고 예비 엄마는 관람석에서 응원합니다. 문제를 못 맞히더라도 정답 스티커가 많으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참가자 모두 함께 참여해 출산과 육아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밤에 아기 깰 때 아내는 자게 하고 제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
예비 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선택하던 또 출산을 선택하던 자기 선택이 존중받고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살만한 사회,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사회가 매년 7월 11일은 인구의 날. 이를 기념해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한 육아를 주제로 열린 육아 골든벨은 150여 가정이 참가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비리와 관련해 전산실 서버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산정보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 모두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김 씨만이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공무원으로서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삼복더위에는 보양식을 먹고 기운을 보충해 왔습니다. 전 국민이 보양식을 찾는 날, 오늘 삼계탕과 치킨집, 아마도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들로 만성 피로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이 복날 이후로 조금 더 건강해지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